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이 논란이죠. 잠시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중동의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이게 김 여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조선일보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시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이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 공개한 주진우 기자가 설명한 대로 따르면 김 여사가 왜 화가 났느냐.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 녹음이 담긴 USB 주면서 메신저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도는 안 하고 용서에 보고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진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조선일보에 왜 화를 낼까, 그렇게 격노를 할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보도를 안 하면은 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 안에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녹음도 돼 있을 거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이 보도되는 순간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도를 안 하고 용산에,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용산에 보고해서 용산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마음이 삐뚤어져서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용산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용산에 협박을 한 거지. 조선일보가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 부탁이나 우리 민원 안 들어주면은 이거 폭로한다, 이런 식의 협박을 조선일보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조선일보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대통령 영부인의 이 아무리 사적인데 하지만 단어 좀 보세요. 망치는 애들이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폐간, 목숨까지 걸었어. 참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 할 말인가, 참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해줬으니 입수를 했는데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이거를 왜 이렇게 격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랬나. 이게 폐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폐간까지 하겠다. 이게 지금 시점을 보면은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주진우 기자가 그 CBS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된 이유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그동안의 보도 뉘앙스들 이런 거를 좀 제가 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일단 뭐 뒤에 또 조선일보 입장은 또 밝혀주시고요. 조선일보가 이거를 들고 김건희 여사 찾아가서 하야라고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 추정컨대. 예, 협박했다. 하야. 그러니까 뭐 하야하십시오. 각하 하야하십시오 이거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양상훈 칼럼이나 양상훈 주필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하야설, 자진 사퇴, 정치적 해결책, 꼭 기각돼 뭐 탄핵 이것만 있는 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냐. 양상훈 주필이 쓴 칼럼도 그거였고, 한동안 이제 자진 사퇴 하야설이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윤석열 측에는 부인했잖아요. 그거 조선일보가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선거가 가면은 이거 필패다 국힘은. 그러니까 적당히 좀 퇴진해줘. 그런데 말을 안 들었는데, 저는 요거를 보니까 제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칼럼으로 쓰고, 근데 조선일보 안 읽으신다면, 조중동 안 보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쪽에서는 이거를 들고 가서 뭐 이거를 김건희한테 얘기했더니 아니면은 윤석열 감옥에 있거나 뭐 관저에 있었을 수도 있어 이때는 아직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김건희가 격노했는지가 아구가 딱 맞는다. 조각이 딱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추정입니다. 네, 추정이에요. 네. 고소 좀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 제발. 추정입니다. 조선일보 입장 빨리 읽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수차례 보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명 씨 측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는 주진우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해맑게 생각하면 아까도 다 두 분이 다 지적하셨듯이 나한테 불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자가 보도를 안 했어. 근데 왜 화가 나지?
여기에 이제 뭔가 미싱 링크, 뭔가가 연결고리가 석연치 않, 이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통화 녹취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앞단에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하면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말을 한 다음에 패간의 목숨을 걸었어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에 뭔가 키워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의혹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 저의 그러니까요. 추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래가 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앞단에 얘기한 게 지들 말 듣게끔 하고 이게 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협박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들 말 듣게 해서 이렇게 압력 푸시를 넣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거래처럼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말을 조선일보가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상황에서 지들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원하는 게 있었을까? 조선이 원하는 건 뭘까? 김건희가 뭐 일선 후퇴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미 진작에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일선 후퇴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하야다 이거는. 그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고발 좀 하지 마세요. 조선일보 제발. 저는 추정도 안 할래요. 조선일보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조선일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아니 이게 만약 주진우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거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로서는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온 것을 갖고 보도하지 않고 이걸 거래 수단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형사적인 소송을 해야 되겠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조선일보 화이팅. 근데 다른 걸 떠나서 네. 이게 지금 명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한테 받은 건데 명태균이가 조선일보에 준 이유는 보도해달라고 준 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화 녹취를 좀 들어볼 텐데 요걸 좀 듣고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USB를 건네받은 조선일보 해당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요거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USB를 전해서 는 용산에 그걸 보여주셨죠?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습니까? 친구들 중에 하나가 연락 와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나 이런 거는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말해서 저는 그런 거는 일절 얘기를 안 했고 제대로 잘 좀 하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줄 때 명태균 씨. 가 왜 한테 줬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친분이 있고 아니 명 대표는 저한테 그 자료를 준 게 그분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용산에 전달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죄송하다고 했어요.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명태균 씨 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본인은 저한테 그 명확하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 저한테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용산에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저는 그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말로만 그런 것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 저는 명태균 대표 고생한 걸 알고 있거든요. 당선 기간에 고생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USB를 용산에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USB를 갖고 있는 걸 용산도 알고 있었고 왜냐면 명 대표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용산에. 근데 그랬으면 용산에서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아까는 물어봤다면서요?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 내용이 그 USB 내용이 뭐뭐 알지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사실은 용산은 제가 그때 받은 느낌으로는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 안에 녹취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의사를 물어봤는데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해당 기자는 자료를 준 명 씨의 의도는 명확했다. 보도가 아니라 용산에 전달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신은 어렵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은 용산이 조선일보 기자가 USB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참모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소문이. 네, 당시에 USB가 뭐 각종 보수 언론 쪽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좀 몇몇에게 뿌려졌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확보하고 있다. 그 아주 유력한 언론사다. 그런 얘기까지 다 소문이 쫙 돌았었거든요.
혹시 이제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한 거를 전달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저 조선일보 기자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좀 무시하려고 했다, 관심을 안 두려고 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의 참모들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요, 끼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것을 뭐 어떠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언과 건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든 그런 것 자체를 본인들이 엮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용산 참모들이. 그래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어느 언론사가 갖고 있는지 보고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나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뭐 요 정도 확인 수준을 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달라, 같이 뭐 연구해 보자 이런 거를 용산 참모들이 나서서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즐을 각자의 입장을 하나씩 생각해봐서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거를 줬을까, USB를 줬을까? 이거는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네. 명태균의 입장을 보면 구속되기 전에 여러모로 용산하고 컨택을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진석이 안 받았다 이런 건 언론 보도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홍철호 정무수석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홍철호 쪽에서도 안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컨택을 하려고 해서 본인의 구명 활동이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된 거고, 구속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 굴러오고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이제 아무도 이제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그쪽 직원들,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직원들은 아니지만은 그쪽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달라라고 한 거는 이거는 전 딜 성격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아직까지도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구명을 해보려,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고 이건 구명이었다. 명태균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나 봐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나 나를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예, 이미 구속은 된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파일이 전달된 거는 구속되기 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실. 전달 네. 그러면은 그게 더 악의가 많네요. 그러니까 더 많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속시키지 마. 뭐 요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꼭 뭐 조선일보가 아니라 어느 언론사라도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은 당사자의 동의를 정말로 구하고 정말로 보도를 할까? 저는 이거 제가 만약에 언론사에 저도 근무를 해본 사람이고, 네. 그런데 이거 있으면요 처음에 한 번은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했으면 그냥 보도합니다. 솔직히. 기자들 믿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이거 줬잖아요. 준 사람의 의도도 분명히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명태균한테 이거는 놀아나는 거예요. 명태균, 내가 왜 명태균한테 놀아나야 되는 거죠? 명태균이 지가 살려고 이거를 기자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기자였으면은 이거는 그냥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통비법 문제가 있었다. 통비법 얘기하면은 조선일보가 특히 뭐 옛날에 뭐 기자윤리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CCTV 옛날에 그 전설로조 뭐 이게 자살하는 사건 그 CCTV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는 거 막 검찰한테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막 보도하는 데가 조선일보인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딴 생각을 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앞단에 얘기했던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또 딜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거래. 지금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는 거, 준칙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안에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기자에 따르면 앞단을 보면 명태균 씨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용산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참모가 전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묻지도 않고 무시하고 싶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실도 이미 뭐가 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하게 저는 들리던데요. 뭐 전달하려면은 뭐 어떻게든 다 전달했겠죠. 뭐 전달 여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도 용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지금의 비극을 낳은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조선일보의 논조에 거의 동의하지 않고 거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만약에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려고 하면은 조선일보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니죠. 예, 뭐가 됐든 실제 폐간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언론을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건 저는 이게 섬뜩하게 들린 게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V0예요. 국정원장하고 문자 통화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다 비화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 섬뜩하게 들려요. 어쨌든 언론 자유는 소중하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서 뭐 폐간이 될 수 있는 거는 모를지언정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은 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조선일보에 위해 싸울 거예요. 네. 김진일 평론가님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그럼 한남동 가서 1인 시위를 하든지 조선일보사 앞에 가가지고 제가 조선일보를 지키겠습니다라는 피켓 들고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목숨까지 걸었는데 피켓 시위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폐간의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좀 하지. 저 옆에 서 있을게요. 이런 와중에 이제 V0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출간한 책에서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때부터 이때 윤 대통령에게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직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여기도 조선일보가 나와요. 그날 조선일보에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걸 대통령이 제가 한 것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이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몇 시간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다면서 사퇴 표명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다. 비서관실에서 그만두라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해라고 V0가 문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많은 결정권과 권한을 갖고 있던 분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고 어쨌든 여당 비대위원장도 시켰다가 사퇴시키려고 했다가 또 다시 하라고 했다가 이러한 대단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잘못 알았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상한 보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누굴까 그것도 좀 궁금을 하고 당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껄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해코지성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제가 발동된 거죠. 권력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안 끼는 데가 없긴 하네요. 여기도 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니까. 보도로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나쁜 건 아니고 네. 취재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당 관계자를 깊숙이 알아서 한 거고 뭐가 됐든 이건 뭐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해가 있었고 누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하거나 이간질이 있었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사님이 다 결정했다. 모든 거는 다 여사님으로 통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책에 잘못 알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퇴 번복을 요청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사퇴하라는 요청이 대통령실 비서관 통해서 왔으면 번복도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사가 문자를 보내서 정리를 했다? 이 부분이 사실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사 제거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을 통해서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그 비서관에게도 대통령이 아니라 여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추측입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사건 넘겨받은 이후에 첫 강제 수사였거든요. 오늘은 창원에서 지금 명태균 씨 소환해서 오전부터 지금 조사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씨 음성 녹음을 공개를 했어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걸리니까 그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 하는 거라. 민주당은 이제 서울시장 당선에 명 씨가 큰 역할을 했는데도 오 시장이 결국 배신했다 이렇게 진하게 설명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이 오세훈 캠프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난 점을 스스로 자백한 거다. 이제 민주당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지금 중앙지검으로 넘어온 후에 오 시장 그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을 그렇죠.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물꼬를 튼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된 거 이거는 명태균 씨가 확실히 오세훈 시장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구나.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했구나.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SBS 단독 보도 보니까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이외에도 이준석 뭐 이런 비용까지 대통령 대선 경선 비용까지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 시장 측에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줬다. 외에도라고 표현을 썼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김한정 씨가 그냥 명태균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수고비, 거마비, 차비 쪽으로 내가 그냥 준 거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는 지금 뭔가 좀 진술이 달라진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좀 새로운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뭐 거마비, 수고비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이전에도 작년 12월에도 얘기를 했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 김한정 씨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사실은 오 시장이 나한테 여론조사 비용 대납해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명태균 씨에게 줬어요. 라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오 시장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현재 그냥 김한정 씨가 SBS에 인터뷰한 수준만으로는 오 시장이 직접 연루됐다? 뭔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 통화가 2021년 8월 5일이거든요. 네. 이제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같은 해 4월 7일에 있었으니까 4달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 회고하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회고를 하는 건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그거예요. 그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먼저 이렇게 나는 오세훈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인이 김연아 의원이야. 김연아 같은 아를 SH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은 SH 사장 시키면 되지라고 하니까 뭐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김한정 뭐 하나 보내놨고 먼지떨이 이 얘기를 이제 이 순서가 이거거든요. SH 이 주택공사 서울 주택공사 사장을 명태균이 요구를 한 거구나 이거는. 예, 이게 오세훈이 얘기를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명태균이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김영선 좀 챙겨줘 이렇게 요청을 했고 뭐 오세훈이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오세훈이 아마 대충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희가 뭐 선거 잘 되면은 저희가 또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 모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확답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 근데 그 장 소장님이 얘기했지만은 김영선하고 명태균을 조선족 남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싫어했어요. 이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딜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SH공사 사장까지 주면서 이들을 끌어들여서 선거를 이길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다만 만났을 거는 점점점 이런 녹취록을 보니까 여러 차례 만나서 뭔가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거는 심증은 점점 굳어간다. 요거를 보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건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돼. 지금은 이거를 가지고 더 이제 우리가 추론할 거는 좀 없다. 결국은 수사가 지금 빨리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가 대단히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해지니까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캠프 내에서 본인이 공을 세워야 되겠다.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오 시장의 핵심 측근인 강철원 씨랑 상당히 많이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한정 씨가 강철원 씨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실무의 핵심이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오 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론조사도 이렇게 받아보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강철원 씨가
김한정 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선배님, 명태균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시면은 선배님하고도 거의 인연 끊겠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XX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측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긴밀하게 여론조사 해주세요. 돈 줄게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장 소장님 언급하셨지만 SBS 단독 보도 따르면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외에도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윤석열 대통령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자신이 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주면서 명 씨를 도와준 것뿐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고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언론 보도나 아니면 그때의 서울시장 선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받은 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책상 위에 항상 올려져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증언도 있고 언론 보도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당의 공식적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그 비대위원장에게 준 것을 캠프에서 돈을 줄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당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엮으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김한정 씨 자기는 모른다. 나보고 막 새끼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래서 자꾸 왜 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는 뭐 지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일부 받아봤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겨레 보도였나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한겨레 보도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명태균이 김종인한테 카톡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했다. 이게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거를 100%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이 알고 있었다, 오세훈이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모르고 저는 오세훈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이게 이제는 약간 이런 공방은 빨리 끝내고 좀 검찰 수사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옳으신 말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있는데 어제 백분토론 출연해서 뭐 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 여론조작의 피해자다. 근데 내가 어느새 가해자로 둔갑이 돼서 그래서 고소한 거다. 명태균 특검에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어제 직접 들으셨잖아요. 현장에 있었죠. 아주 되게 격앙돼가지고 화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본인이 직접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여론조사를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받아보거나 돈을 줬거나 그런 거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로 뭐 노컷뉴스는 두 가지 루트로 이제 여론조사가 두 개가 네, 박모 사장 그다음에 네. 뭐 대구시 공무원 A 씨 해서 차곡차곡 다 이렇게 500만 원 뭐 이렇게 단건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김한정 씨가 보낸 거를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이 심지어 공무원이 뭐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홍 시장이 정말 몰랐을까?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글쎄 저는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홍 시장의 답변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건 믿음이 안 가고 뭐 계속 이제 그 당원명 모는 뭐 한국일보 보도도 나오고 뭐 당원 명부들 뭐 이런 거 계속 넘어간 정황들 뭐 계속 나와서 글쎄요. 이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수사가 뭐 맞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국민들은 대충 못 믿겠다. 오세훈 뭐죠? 홍준표 시장 이 해명은 못 믿겠다라고 결론을 대부분 내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양아들이고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맞냐? 나도 뭐 저도 보좌관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최모 씨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뭐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제 잠시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처리할 방침이잖아요. 뭐 또 수수는 지금 여당은 부결 방침이라 그러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돌아올 텐데 어떻게 보세요?
당론으로 부결한다고 방금 속보가 그렇죠. 떴어요.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이게 이제 거부권을 보통 이제 2주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기간을 꽉 채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3월 중순 그러면 대통령 탄핵하고 거의 맞물리고 그러면 이제 막 경선 들어가고 이제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본인들이 보기에 유리한 아니면 정무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거를 재투표를 올릴 거고 지금 국힘의 비명은 이제 비명태균계라고 하죠. 국힘의 비명. 비명태균계가 비명태균계. 예. 국힘에서는 이제 비명, 친명을 그렇게 친명을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얘기하고 국힘의 비명이 그러면 한동훈만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김문수도 있고 관련 없는 사람 많아요. 예, 안철수, 뭐 유승민 등등등 해가지고 아마 여러모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좀 기대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재투표가 어떻게 무기명투표이기 될지. 때문에 예.